한 주 동안 도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보는 뉴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먼저 강원 산불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발생 2달이 지났는데요.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피해 지역에 산사태 우려까지 있다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산사태가 우려됐던 고성 산불 피해 지역을 한 달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민가가 자리한 비탈진 경사면 곳곳이 패여 있습니다. 며칠 전 영동 지역에 100mm가량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토사가 유실된 겁니다. 진입로 주변도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고랑이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 인근의 또 다른 주택입니다. 경사면을 받치고 있는 옹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고성 산불 이후 두어 차례 내린 비에 흙이 밀리면서 축대가 튀어나온 겁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 지역마다 다시 확인해도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산불, 산사태 연관 관계부터 하나씩 좀 풀어나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산불 피해 지역이 산사태에 훨씬 좀 취약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산불로 인해서 토양의 응집력이 낮아졌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앞선 보도에도 확인하셨지만 산불 피해 지역에 지난 주말에 좀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이 지역에 흙이 무너져 내리는 등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반이 약해져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리기가 쉬운데요. 산사태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또 게다가 빗물 저장 기능까지 떨어져 있어서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그 흡수율이 낮다 보니까 하천이 빗물이 하천으로 몰리게 되고 하천 범람의 위험성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 의견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단 그 산불 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라든지 이런 식생이 일단 사라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반 산지보다 많은 강우가 토양 내에 들어오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토사 유출이라는 침식에 의해서 토사 유출이 많이 증가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제 식생의 그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제 흙의 응집력이 떨어지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그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겠고요. 응급복구 지역은 대체로 이제 그러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그 인가나 주변에 어떤 그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구하는 곳 지역이 이제 응급복구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 전화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홍 기자, 현재 산불 피해제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에서 도가 2차 피해,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힌 곳은 강릉 18곳, 속초 11곳 등 모두 도내 44곳입니다. 사실 2차 피해를 대비하려면 응급 복구가 우선인데요. 앞서서 좀 전문가 의견에서도 좀 들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복구 작업은 좀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성 지역의 산림 면적은 8개 마을 모두 약 940헥타르에 이르는데요. 대부분 응급복구는 지금 피해 지역에서 거의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 속초의 산불 피해 지역인 장천마을과 사진리의 피해 산림도 응급복구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지금 복구 작업에 착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동해 역시 좀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망상동 등 일부 산림이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달에 편성할 예정이었던 추경 예산이 다음 달로 연기가 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피해 목 벌채도 지금 시작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지역에서 예산이 이 응급 복구의 발목을 좀 잡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복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시작도 못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떤 대비책을 좀 내놓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강원도는 40억 원을 들여서 이달 말까지 강릉과 속초 등 산불 피해지 5개 시군 가운데 산사태 우려가 있는 약 23헥타르를 선정해서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또 산불 피해지인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일대에는 하천을 정비하는 계류 보전 사업과 사방댐 설치 사업을 실시합니다. 또 도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이전에 좀 최대한 공사를 끝마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상 콘크리트 등이 투입돼야 하는 사방댐 공사는 7월 말에나 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화마에 이어서 산사태까지 있어서 관련 지자체 주민들께서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루빨리 응급복구가 돼서 좀 편하게 주무실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원주 소식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에 원주의 KTX 만종역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원주에 계신 분들이 서울이나 강릉 가기가 좀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그런데 불편한 대중교통과 부족한 주차난으로 사실상 이 KTX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서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조금 확인을 해보시죠. 도로 양옆으로 승용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평일 오전 KTX 강릉선 만종역 인근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대류변까지 차량들이 차지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자가용 이용객들은 불법 주정차로 내몰리고 주민들은 불편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KTX 강릉선 만종역을 이용한 사람은 66만 6천 명. 지난달에는 평일 하루 평균 2,200여 명이, 주말에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30%가량이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차량 대수는 하루 900대에 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종역에 설치된 유료 주차장 면수는 180면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원주시가 노상주차장과 임시주차장 등 100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시고 오셨는데요. 사실 원주에서 KTX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불편함 누구나 한 번쯤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원주역은 좀 대중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좀 피해가 없지만 사실 만종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도 없는데 주차장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중고가 겹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전문가들도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만종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2대뿐인데다가 그 배차 간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원주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대중교통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보니까 다 차를 끌고 가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옛날에 뭐 이 원주역 같은 경우 뭐 주차장이 있었습니까? 얼마 몇 대 되지도 못했는데. 상황이 좀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데 원주시에는 어떤 좀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보도 편집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실제 보도에서는 원주시와 코레일이 서로 약간 책임을 떠넘긴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애초에 만종역을 건립을 한 게 철도시설공단이고요. 지금 운영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애초에 만종역을 건립을 할 때 철도시설공단에서 교통 영향평가를 제출했던 그 자료가 좀 잘못이 됐다. 원주시에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코레일은 교통 영향평가 당시에 필요한 주차 공간은 79면이었지만 현재 2배가 넘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했다면서 원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시죠. 원주시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만종역을 건립할 때 교통영향 평가를 했는데 100대 정도, 100여 대 정도의 교통영향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교통영향 평가 잘못됐다. 만종역 접근하는 교통수단 이제 분담률이 버스가 한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택시가 한 57%, 그리고 자가용이 한 37% 정도 됩니다. 버스나 지금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 승객들이 좀 적어요.
네, 지금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 책임이냐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실태 용역을 해서 교통의 좀 개선책을 만드는 게 가장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는 인근 피해 주민들과 또 만종역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모쪼록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도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자영업자들의 위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나 대학 상권이나 도심에 있던 가게들도 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경기가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죠. 춘천 상권의 중심이자 명동으로 불리는 중앙로 일대도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큰 길가 대형 점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안내판이 내걸린 점포들도 거리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도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경기 동향 실적 자료에도 불황 여파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도내 업황 실사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매출과 자금 사정 등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 꾹꾹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 출혈로 이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텅텅 빈 춘천의 명동 상권을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 현장 취재했던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장 기자 상황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취재 뒷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자면은 6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대로 도내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평균 20-30%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영난으로 임대료와 관리비가 힘겨운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마저도 대출을 받는 등 빚을 내서 감당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휴폐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음식점이나 숙박업, 도소매업 등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밀화에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과다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영업이익이나 임금 등이 낮아져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과밀화 해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네, 한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홍 기자 현상과 원인까지 한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게 춘천만의 일이 아니라 원주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에 좀 저희가 원주 상황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함께 좀 화면을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원주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단계택지라고 있거든요. 네. 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된 원주 제1의 상업지구인데 네. 사실상 여기도 빈 점포가 10곳 가운데 한 2곳 정도 될 정도고요. 또 아파트 단지나 원주시청, 법조타운이 밀집한 원주 무실동도 빈 점포를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원주 혁신도시 쪽입니다. 2년 전에 조성이 완료됐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좀 점포가 상당히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보는 것처럼 빈 점포가 상당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 1분기 원주 지역의 4층 이상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2.8%거든요. 네. 강원도 평균이 11.7%, 전국 평균이 11.3%인 점을 감안하면 원주 지역의 빈점포 비율이 거의 2배가량 높습니다. 특히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14년 1분기에 비해서 5년 만에 약 7%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떤 원인을 좀 분석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에 원주 지역에 잇따라서 택지 개발이 좀 되면서 신축 상가 건물이 과잉 공급된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15년 이후에 원주시 인구 증가폭이 좀 급격히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가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인데요. 경기 침체에다가 과잉 공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원주 지역 상가 공실 문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강원도는 제조업이 좀 취약해서 영업, 자영업의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 이어서 원주까지 이렇게 상황을 확인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 우려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실 이 내용이 심각해서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어서 저희가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위해서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이제 취재에 나섰었는데요. 그 단체는 지금은 다 밝혀졌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춘천시 협의회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 취재진이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게 보고한 그 내용과 실제 연수한 상황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내용 먼저 확인을 하시죠. 춘천 지역 한 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의 내용입니다. 회원들이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해 대마도를 돌아봤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춘천시로부터 보조금 600여만 원을 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단체 회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 부산과 거제도, 일본 대마도로 역량 강화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 단체는 법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정한 단체로 보조금 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위해 춘천시에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이 단체가 춘천시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문서상에는 부산과 거제도 등 국내에서 1박 2일을 머물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다녀온 일본 대마도 일정은 계획서와 정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량 강화 교육에 참가한 21명 가운데 9명은 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홍 기자, 이 사건 좀 자세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그 해당 단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춘천시 협의회는 지난 4월 초에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과 거제도, 부산 등을 둘러보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시 보조금 60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 보고한 이 1박 2일 국내 일정은 첫째 날 모두 소화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일본 대마도에 다녀온 겁니다. 여기에 해당 단체는 여행사 모객 기준인 30명을 맞추기 위해서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 12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사전에 시의 해외 일정을 추가할 수 있는지, 일반 시민이 참여를 해도 되는 건지 좀 질의를 미리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연수를 강행한 것으로 좀 알려져서 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단체는 어떤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나요? 네,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춘천시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지원으로는 해외를 갈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좀 거짓으로 보고를 하고 그 점은 좀 시인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이 보조금은 원래 기본적으로 단체 회원에게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회원인 일반 시민까지 해외 일정에 좀 참여한 것으로 지금 파악됐다는 말씀을 아까 좀 전해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그 해당 단체에서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최소 인원에 맞추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모집을 했다. 이렇게 다 시인을 하고 설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 연수에는 시 보조금이 아니라 개인별로 추가로 좀 지불한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이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국내 연수는 그게 원래 일정이 좀 길었던 거에도 압축했지만 이걸 모두 이행을 하긴 했고, 해외 연수는 자부담으로 우리가 추가해서 일정별로 따로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이 사실을 좀 드러나면서 춘천시는 어떤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춘천시는 우선 해당 단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요. 지금 사실 파악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춘천시 입장에서는 혐의가 확인이 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지원했던 그 보조금을 환수 조치를 하고 또 형사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게 이 관리 감독을 춘천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책임을 피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기 직전까지 문제는 이 춘천시가 내용을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보조금인데 이렇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좀 계속해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춘천시가 보조금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그 역량의 문제 역시 좀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지 않나,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강원도 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홍수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